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 이번 차시는 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직무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의 조직적, 개인적 접근 방법과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직무 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직적 접근 방법과 개인적 접근 방법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장 내 프로그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이렇듯 비용을 지불하면서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이유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만 일에 몰두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 흐름에는 스트레스원을 제거하는 방향과 개인의 대응 전략에 초점을 두는 방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원을 제거하는 것은 직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근원을 제거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개인의 대응 전략에 초점을 두는 방향은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처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치료나 관리뿐 아니라 스트레스 관련 증상 호소 근로자의 관리는 개인적 수준과 조직적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업무 관련성 및 업무 적합성 평가, 의뢰 체계 구축, 사후 조치 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증상의 진단, 양상, 중한 정도 및 의뢰 필요성에 따라 결정하는데요. 정신과 질환이 없는 경우 스트레스원이 완화되거나 자원과 대처 기법이 향상되었을 때 몇 주 내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1차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내에서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개인적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이 생리학적 기술, 인지훈련, 신체적 활동으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므로 조직적 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적인 접근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조직적 변화와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감소, 만족하고 생산적인 근로자, 수익성 높고 경쟁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업무 부담이 근로자의 능력과 자원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의미, 자극 및 기회를 제공하도록 직무를 디자인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근로자에게 직무에 영향을 주는 결정과 행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력 발전과 미래 고용 전망에 관한 불안정을 줄이는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고 근로자 사이에
사회적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요구와 직무 외부의 책임에 부응하는 작업 계획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조직적 접근법의 일반적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경영진의 약속과 지원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에 있어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며 직장 내 담당자에 대한 특수한 훈련 또는 상담원의 활용 등과 같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기술적 능력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본 1단계에 진입하여 조직의 관리자, 근로자 대표, 근로자 간의 집단 토론을 통해 스트레스 문제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와 함께 집단 토론을 개최하고 근로자 조사를 기획합니다. 또한 직무 조건, 스트레스, 건강 및 만족에 대한 근로자 인식을 측정하고 문제의 위치와 스트레스성 직무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 직장 내 스트레스의 원인이 확인되고 문제의 범위가 이해되면 중재 전략을 기획하고 수행하는데요. 이때 바뀌어야 할 스트레스원을 설정하고 중재 전략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중재 계획을 상호 소통하고 중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재가 바람직한 효과를 산출하고 있는지, 방향 변화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합니다. 평가 시에는 단기 및 장기 평가를 수행하고 직무 조건, 스트레스, 건강 및 만족에 대한 근로자 인식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지표를 포함해야 하며 중재 전략을 재정비하고 1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조직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조직적 접근 방법에 대해 살펴보세요.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설계와 평가를 위한 개념적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의 스트레스 원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및 평가에 있어 작업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 원과 결과 모두에 있어 개인적 및 조직적 요인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념적 모델이란 작업장에 존재하는 스트레스 원의 유형과 이들이 근로자의 안녕과 맺은 관계 모델로 이러한 모델은 스트레스 중재 전략의 초점, 중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중재의 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직무 스트레스 관리의 개념적 모델에 대해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작업 환경에 대한 정밀한 측정으로 근로자가 작업 환경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와 비공식적 토론 및 공식적인 집단 토론, 설문조사, 표준화된 설문 등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조직적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중재 시 오늘의 결정이 미래의 근로자 건강과 업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영자와 현장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직무 설계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의사결정 단계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조직 기반에서의 교정 정책 및 행동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세요.
또한 조직은 스트레스 예방이 비용의 축소나 억제뿐 아니라 건강한 조직과 생산성의 유지 및 증가 수단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파이퍼는 중재의 형태를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작업 집단과 조직적 수준의 요인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쉬는 업무 수행에 대한 작업자 보상, 쌍방향의 열린 의사소통, 근로자 성장과 발전, 신뢰와 상호 존중, 핵심적 가치에 대한 강력한 동의, 조직 경쟁력과 적응력이 유지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작업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작업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아는 것을 건강한 작업 조직의 핵심적 성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참여의 심리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직장이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란 근로자의 직무 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근로자가 극복하게끔 도와주기 위하여 고용주가 제공하는 서비스이자 문제 근로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직무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아이템에는 임상 서비스, 업무 및 생활 서비스, 위기사건 스트레스 관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도 있는데요. 개인의 노력과 가족, 친구들의 도움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때,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났을 때, 한 달 이상 정상 이하로 지낼 때, 일주일 이상 아예 적응하지 못할 때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개인적 접근의 구체적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기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부서 및 조직 전체 차원에서 스트레스 문제를 공유하고 시의적절하게 기법을 보급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우울증, 불안증, 신체 장애의 상당수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요. 우울증의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치료 기간을 현격히 단축할 수 있으며 자살이나 사고의 위험성을 낮춤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관찰은 평소에 모르던 행동 습관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인지 행동적 반응이 상황적 선행 인자 및 결과와 연관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 양상을 바꿔서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 접근은 불안과 정신신체 장애 등 스트레스성 질환의 치료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방법으로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인지적 평가 및 이와 관련된 대처 노력이 스트레스 반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의 목적은 대상자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인지적 평가 양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가 부정적인 정서적, 행동적 반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 인지적 재구조화를 통해 이러한 평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인지적, 행동적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가르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지 모델의 기본 원리는 우리의 감정은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개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해석은 많은 경우 너무 빠르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자신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불안의 원인이 되는 역기능적인 자동적 사고를 찾아내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근육에 주의를 집중시켜 불필요한 긴장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게 하는 단계적인 훈련으로 자율신경 활성도가 낮아지게 되며 불안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게 됩니다. 먼저 자기 호흡을 파악하고 기본 호흡법을 익히고 긴장을 이완시켜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피드백은 특정한 생리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생리적 활성도를 스스로 조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따른 근전도 수치가 시각 혹은 청각적인 감각으로 제공되며 이에 따라 근육을 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또한 바이오 피드백을 통하여 맥박, 혈압, 혈류, 위수축, 근긴장 등의 생물학적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각성 상태를 줄이고 이완을 유도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이완을 도울 수 있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명상은 이완 반응을 유도해내며 이를 통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혹은 생리적 반응의 감소를 가져오는데요. 명상을 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직관적 명상으로 요가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상태로 눈을 감고 똑바로 앉아서 주문을 외우면서 진행합니다. 주장 행동이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지시하여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분명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욕구나 생각, 감정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훈련하면서 정서적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감정의 기복을 억제하고 억제된 감정을 해소하여 부정적 사고와 비하적 사고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결국 갈등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장 훈련을 통해 주장 행동과 비주장 행동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주장 행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면술은 정신과에서 담배를 끊거나 약을 끊거나 또는 몸무게를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최면술을 통해 우리 자신을 최면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 조절 훈련은 심호흡,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비현실적 신념 깨닫기, 용서를 통한 해소 등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으로 심호흡,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분노를 경험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적절히 표현하면 그 부정적인 효과는 상쇄되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분노를 안으로 쌓아놓거나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지면 분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분노 조절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직무 스트레스 관리의 개인적 접근 수칙에 대해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감정 노동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관련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노동이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계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군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감정 노동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 노동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감정 노동 종사자 보호를 경영 방침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 실태 파악 후 스트레스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요구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처리 재량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 노동 종사자 지원 체계 마련 등 협력적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 제공 및 휴게 시설을 설치합니다.
또한 사업장 특성에 맞는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폭력 등 발생 시 업무 중단권을 부여하고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및 직무 스트레스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충 처리 위원 배치 및 건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문제 고객에 대한 법률적 조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문제 고객에 대한 법률적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